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교육부가 발표한 중요한 정책 보고서입니다. 네,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되는 5개년 계획이죠. 맞습니다. 이게 앞으로 5년간 우리 어린이집 현장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보여주는 중요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요즘 워낙 저출생 문제도 심각하고 영유아 수도 줄어들고 있고 네, 배경이 좀 복합적이죠. 작년엔 또 관련해서 영유아 보육법도 개정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나온 계획인데요. 오늘은 이 계획의 핵심, 그러니까 현장의 어려움을 크게 세 가지 문제로 보고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그 방안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짚어볼 문제는요. 이 보육활동 보호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좀 어렵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가장 큰 건 역시 그 보육활동 침해 행위 있잖아요. 네네. 부모님들의 과도한 민원이나 폭언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런 행위들에 대한 기준이 좀 애매했어요. 법적인 근거도 부족했고요. 기존에도 매뉴얼 같은 게 없었던 건 아닌데 강제성이 약했죠. 아, 강제성이 없었다. 네. 그러다 보니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걸 조정하는 절차라든지 또 교직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법령 정비가 좀 미흡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혼란이 클 수밖에 없었죠.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정당한 교육 활동조차 좀 위축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어떤 개선 방안들이 나온 건가요? 핵심은 역시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라는 걸 새로 만들 예정이에요. 생활지도 고시요? 네, 교사의 어떤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해받지 않도록 그 선을 좀 명확하게 긋겠다는 거죠. 2025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와, 그게 시급해 보이네요, 정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예방교육의 법제화인데요. 예방교육이라면? 네, 기존에는 의무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원장님, 교직원뿐만 아니라 보호자까지 모두 이 침해 행위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보호자까지요. 그건 상당히 중요하겠는데요. 그렇죠. 2025년에 법령을 개정하고 2026년부터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법적 기준을 세우는 것과 함께 또 중요한 게 실제로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들이 기댈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했다는 점인데요. 이게 두 번째 영역이죠. 대응 역량과 지원 체계 미흡. 이게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이게 통계를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통계가 있어요? 네, 보육교직원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54%가 치매를 경험했다고 해요. 54%요? 절반이 넘네요. 네, 그리고 이런 경험 때문에 응답자의 한 39% 정도는 일할 의욕을 잃고 또 20% 정도는 이직이나 퇴직을 고민하고요. 심지어 21%는 건강 문제까지 겪는다고 합니다. 와, 의욕 상실에 이직 고려, 건강 악화까지.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군요. 그렇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피해를 입어도 혹시 불이익이 올까 봐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심리 상담이나 법률 지원 같은 것도 지역별 편차가 너무 컸고요. 실질적인 도움이 못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말 든든한 지원 체계가 꼭 필요했겠네요. 그럼 어떤 지원책들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우선 실제 상황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활동 침해 대응 가이드라인 이걸 만들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가이드라인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침해가 딱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가해자랑 피해자를 즉시 분리한다든지 이런 초기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고요. 2025년 하반기 완료가 목표입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요? 네, 더 나아가서 이런 심리 상담이나 법률 상담 같은 걸 한 곳에서 다 지원하는 보육활동 보호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합니다. 아, 원스톱 지원센터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2026년까지는 17개 시도, 그러니까 광역 단위에 먼저 설치하고 그 후에는 점차 기초지자체 단위로 늘려나갈 계획이에요.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형사 분쟁 같은 거 휘말렸을 때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은 걸 지원하는 지자체 보험 지원 확대도 같이 추진됩니다. 제도적인 장치하고 지원 시스템 강화도 물론 중요한데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결국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이게 세 번째 문제 영역인 것 같습니다. 상호 존중 문화가 부족하고 또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좀 한계에 부딪혔다. 이 점이죠. 네, 정확합니다.
그동안 보면 교직원하고 보호자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려는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보육이라는 활동 자체의 전문성이나 교사의 자율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전문성 존중이 부족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예방교육이 의무가 아니었던 점, 그리고 관련 교육 자료가 부족했던 점도 이런 인식 개선에 좀 걸림돌이 됐었죠. 결국은 이게 사람들의 마음, 태도를 바꾸는 일이 핵심이겠네요. 보고서에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겨 있나요? 아무래도 소통을 강화하는 데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통이요? 네. 예를 들면 어린이집 처음 들어갈 때 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좀 더 내실 있게 하고 부모 교육이나 상담 기회도 늘릴 예정이고요. 네네. 또 어린이집 생활을 좀 상세하게 안내하는 자료집 같은 것도 2026년까지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 정보 제공을 늘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보육진흥원을 통해서 교직원과 보호자 간의 어떤 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온라인 연수 콘텐츠나 상담 기법 교육 같은 것도 2025년부터 제공될 예정이에요.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키우는 거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마음 건강 지원인데요. 마음 건강이요? 네. 희망하는 모든 교직원이 원할 때 심리, 정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요. 온라인으로 심리검사를 받거나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2025년 하반기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와, 이건 정말 필요한 지원이네요. 모든 교직원 대상이라니 다행이고요. 네, 그렇죠. 자, 정리해보면 이번 기본 계획은 크게 세 가지 축이네요. 보육활동 침해 기준을 명확히 하고 피해 교직원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직원과 보호자 간의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한다.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계획들이 왜 중요할까요? 이게 단순히 어린이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우리 미래 세대인 영유아의 교육, 그리고 그분들을 돌보는 분들의 안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가 되기 때문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떤 점일까요? 이 보고서는 분명히 중요한 제도적, 실템적 변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하지만 문화적 존중이라는 것은 사실 법이나 제도만으로는 완성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문화는 정말 어려운 문제죠. 네. 그렇다면 이런 공식적인 노력 외에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교직원분들을 진정으로 지지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교직원, 또 부모님,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한 개인적인 행동이나 생각의 전환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점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